비트코인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간밤 또 크립토 시장에 어떤 소식들 쏟아져 나왔는지 체크해보고 또 오늘도 다양한 매매 전략들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알트코인에 관한 면밀한 분석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실 텐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라섰는데 사실상 이제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이제는 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고점 부담감도 있고요. 그리고 파월이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금리 인하에 관한 기대감들도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즉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역시나 4.3% 넘어서는 흐름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또 금융시장, 즉 위험자산에 관한 선호도가 적어질수록 또 금과 같은 안전자산들이 오르기 마련이죠. 금값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요. 국제 유가 역시도 고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104.96달러로 105달러 선까지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각화해서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비트코인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골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뒤를 잇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순위 변동성은 없고요. 역시나 실버와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약간의 조정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인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히트맵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세 흐름도 살펴보실 텐데 암호화폐 이제 간밤에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69,000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양상 보여주면서 역시나 3%가량의 하락세 나타냈던 간밤이었고요. 알트코인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솔라나 코인 역시도 5%의 조정, 그리고 리플 코인 역시도 조정세를 면치 못하고 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일주일 상승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7%가량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0.20달러이고요. 그 뒤를 카르다노, 에이다와 아발란체가 현재 뒤따라 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마이너스 3%가량 줄어들면서 시장 규모 살짝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립토 공표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됐었던 또 도지코인과 또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면밀한 매매 전략들 세워볼 예정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저희가 또 이제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약간의 또 조정을 겪으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질문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트코인 분석은 안 하고 도지랑 캐시로 바로 한번 넘어가게 되나요, 퍼즈님? 네. 그 보니까 어제 금이랑 네. 비트코인 비교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네네, 맞아요. 네. 네. 요새는 보면 사실 이제 안전자산의 정의가 뭔지를 이제 정확히 이제 해놔야지. 네. 왜 달러도 안전자산, 금도 안전자산인 거야? 그쵸. 그리고 왜 비트코인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정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생각이 있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정의하는 안전자산은 저만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정의하시는 안전자산의 기준이 있는데, 이제 위험자산이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래서 안전자산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일정하거나 이래서 안전자산이 아니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가정을 했을 때 때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뭘 갖고 있을 것이냐.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바보죠. 그쵸. 네,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 바보고 어쨌든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이제 세계대전으로 번진다.
그럼 달러까지도 어떻게 미국이 이제 뭐 계속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달러 말고 금을 챙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안전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사시에 내가 뭘 갖고 있을 것이냐. 네, 어떤 경우에도 가치 잃지 않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걸로 따져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달러의 대체제가 금이기 때문에 반대로 금의 대체제가 달러인 거죠. 그래서 금이랑 달러는 원래는 가격이 전통적으로는 반대로 갑니다. 아예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번에는 좀 이상한 것 네.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차트 보면은 네. 이제 요거 얘는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가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든가, 그런 뭐 것들도 있죠. 아니면은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파월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원래 금은 떨어졌어야 되는데 요거는 금도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해서 단순히 양봉, 음봉만 따진다라고 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처럼 금보다 더 안전자산처럼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왜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는 거야?라고 이제 물으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 정도로 어쨌든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치킨 고르듯이 저희 치킨론인데 치킨롤 저희 치킨론인데 뭐냐면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그런 게 아니고 네. 다음에 치킨 시켜 먹을 거면 네. 내가 어떤 브랜드의 치킨을 시켜 먹을 것인지 어떤 브랜드의 어떤 치킨을 시켜 먹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시켜 먹을 것인지 그 다음에 배달 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플도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죠. 뭐 배땡이나 네. 쿠땡이나 어디서 시켜 먹을 것인지 그쵸. 이 정도로 고민하는데 코인 살 때도 이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네? 저녁에 치킨 시켜 먹는 그 정도로는 고민해야지 어떤 유튜버가 뭐 어떤 코인 뭐 1조 투입된다라는 둥 뭐라는 둥 그 영상 하나 한번 보고 사실 거면 그냥 치킨을 사드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시겠죠? 그래서 치킨 테크. 네. 네, 한번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코인,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을 좋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들 있어요. 물론 뭐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만 근데 이제 사실 신경 쓰긴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신경이 아니고. 쓰일 수밖에 네. 없죠. 저희가. 근데 이제 네. 저는 화나는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물리든 말든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면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근데 누가 좋은 소리 쓴 소리 누가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네,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죠? 안전자산에 관한 뭔가 기준 자체가 조금 모호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결과적으로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장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세계 종말이 왔다 혹은 뭐 엄청난 큰 전쟁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산으로서 어떤 거를 취할 것이냐를 좀 고심을 해보신다면 이 안전자산에 관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퍼즈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좀 비트코인이 또 안전자산의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비교에 관한 칼럼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금에 빗댈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트렌드나 해프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알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몇몇 가지 알트코인만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소외받는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도지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분석을 해주실 텐데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퍼즈님? 이게 너무 웃긴 상황이었어가지고 왜 갖고 왔는데 웃겨요? 뭐가 웃겨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뭐 목요일인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한 거예요. 3월 27일 밤 10시 반에
네. 한 40분 정도, 이게 하나가 5분 봉이거든요. 그래서 네. 40분 동안에 그렇네요. 5%, 4%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거는 정말 큰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야, 뭐 때문에 떨어졌지?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핑계 삼아 떨어뜨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 법원이 코인베이스 SEC 소송 기각 신청 거부. 이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이게 뭐냐면 SEC가 코인베이스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하면서 그 법원한테 아니 쟤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송 걸어. 이 소송 자체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니까 법원이 아니야. 그래도 소송은 해. 네.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원래 법원은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법이라는 게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그 SEC가 바이낸스에 자금 동결을 요청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바이낸스는 거의 미국에서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바이낸스가 망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US가, 네. 근데 결국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약간 범죄의 느낌이라도 냄새라도 나면은 일단은 자금 동결, 일단은 재판, 이런 식으로 원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전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SEC가 이제 코인베이스에 이제 소송을 건 것도 어떤 내용이냐면,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 제공 판매다 이건 거예요. 근데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POS 코인들이거든요. 뭐 솔라나, 뭐 에이다,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면 비트코인은 가격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이제 POS 코인들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졌길래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는 그냥 뉴스 한번 터뜨리고 일시적인. 그냥 떨어뜨린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요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게 아니고 POW 코인들이 다 올라야 된다. 비트코인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고, 그다음 POW 코인인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그다음 이캐시 이런 POW 코인들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 안 오르지 않았냐?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걔네들 안 오르지 않았냐? 안 올랐으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올랐으니까 의미가 없지 않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올라버렸네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27일이고 여기가 27일이고 여기가 28일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20%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27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승세여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한 45% 정도가 올랐습니다. 해서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올랐어도 야 이더리움 클래식 안 오르지 않았냐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28일 올랐어요. 니캐시도 많이 오르고. 그렇네요. 네. 해서 네. 그 약간 이렇게 좀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한 발 늦게. 원래 선반영은 되더라도 원래 이렇게 뉴스 팔아야 되잖아요. 한 발 늦게 반영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왜냐면 POW 코인들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SEC가 계속 끈질기게 POS 코인들을 괴롭힐 테고, 예, 물론 그렇게 괴롭히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랙록이랑 짜고 블랙록이랑 짜고요. 이거는 제 음모론. 현물 시장을 그럼 약간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쨌든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래소가 위험하다. 그다음 하나는 POS 나머지 알트코인들 위험하다. 네,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SEC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걸문으로 인해서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취하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고 내피셜, 합니다.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왜 올랐지? 라고 생각하시면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선물 시장이 상장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제외하고 POW 코인들이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SEC가 끈질기게 POS 코인들을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반대돼서 POW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런 보시면 느낌으로? 되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안 올랐어요. 네,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들이 많이 떨어진 반면에 많이 그렇게까지 많이 복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저점 대비하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만족할 만큼 수익률이 좋진 않았는데 그나마 조금 복구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겸사겸사 얘네들의 차트까지 봐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 POW 코인에 관한 좋은 영향력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두 가지 코인의 상승률을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이제 SEC 측에서는 거래소 공격과 함께 다른 알트코인들에 관한 공격들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인베이스와의 이제 소송전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POW 코인들에게 잔잔한 호재 혹은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전략들과 매매 전략들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비트코인 캐시는 또 대표적인 POW 코인 중에 하나이죠. 채굴 방식을 택하는 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상세한 매매 전략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도지코인 차트 분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버즈님? 네, 분석을 하기 전에 저는 이 두 개의 코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안 좋아하실 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싫어한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특정 코인을 왜 싫어하냐? 왜 싫어하세요, 네. 근데 도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일론 머스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를 믿고 할 거면 테슬라도 있고, 그쵸. 네,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매력도가 제가 봤을 땐 점점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 도지코인 싫어라고 하면 가격 오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상관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오르고 내리고 불장 초입에서 차트를 보고 적절한 자리에 들어가서 적절한 자리에 나온다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지금은 상관없다. 근데 장기적인 장투의 관점으로서는 좀 물음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원래는 비트코인 캐시였는데 비트코인 캐시랑 BSV로 나눴어요. 나뉘고 그리고 그 나뉜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의 비트코인 캐시랑 그다음에 이캐시로 나뉘었어요. XEC 티커 갖고 있는 걔네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사실 몸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비트코인 캐시로 생각하고 그때 뭐 이걸로 생각해서 그 가격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BSV 전부 다 이제 우지안이랑 크레이그 각각 좌지우지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뭐 단타로는 뭐 상관없지만 가치적으로는 이제 그죠? 네. 별로인 거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BSV는 저는 유독 더 싫어하는데 크레이그를 더 싫어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해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단타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예, 요번 불장 정도 끝까지 가져가는 데는 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망하진 않을 거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망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 1, 2년 전만 해도 장투로는 별로입니다.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지금은 불장 초입이니까 얘네들이 스캠만 아니라면 근데 스캠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왔으니까. 네. 그래서 분석을 일단 도지부터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는 차트로 보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쪽 매매하기에는 썩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트가 좀 명확하면 훨씬 좋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해서 5가 끝난 게 아닐까. 안급을 한 번 더 확장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끝났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머릿속에 이기시고 일단은 1, 2, 3, 4, 5에서 일단은 도지코인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요거 말고 더 큰 사이클 이런 식으로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지금 161.8까지 딱 올라왔거든요. 해서 여기서 조정받는다라고 친다면 직전에서는 여기 고점 해서 한 220원 정도만 지지 받아주면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면 361.8이 한 640원, 476.4%가 한 823원 정도로 해서 한 요 정도 한 600원에서 한 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20원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나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일단 사놓고 물린다. 예, 라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보고. 적립식으로 매수한다. 적립식 그래서 매수. 네. 저라면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매수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220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없겠죠? 네, 요 위에서 사신 분들은 없겠 조금 있겠죠? 네. 그러니까 220원 정도.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면 한 네. 190원 정도만 지키면은 어쨌든 뭐 600원에서 800원까지 가는데 무리는 없으니까 그 정도를 지켜주길 좀 바라면서 좀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어쨌든 불장 끝에 가면 무조건 다 오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올해 안에 한 600원에서 800원 정도를 찍고 나면 불장 최종 사이클에서는 한 3,000원 정도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야. 요 600원에서 800원을 찍고 나서 찍고 나서? 네, 와.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매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고 비트코인 캐시를 빨리 보면 볼게요. 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트가 명확해요. 오. 네, 해서 이렇게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에서 여기서 파동이 끝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3, 4 지금 조정받을 수도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파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125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해 안에 여기까지 찍고 나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불장 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까지 찍고 나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비트코인 캐시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손익비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익비를 생각을 하면 만약에 지금 사서 물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436%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190원 정도까지를 손절을 하면은 어쨌든 1대4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1대4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한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다라고 해서 사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손절 라인까지 이제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똑같이 하면 1대1도 안 돼요. 1대1 정도는 딱. 예, 1대1 정도라서 1대1 정도의 매매를 왜 들어갑니까? 예, 그쵸. 왜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1대1 정도의 매매를 들어가는 건 말 그대로 홀짝 도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도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하시지 마시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까지 파동 카운팅이 너무 명확해. 여기까지 또 갔다가 조정을 받아? 그러면 저는 삽니다. 그때. 네. 근데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다른 거 사죠. 그렇죠. 네, 이미 기회가 넘어간 거죠. 네, 해서 그 조금이라도 현금화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분석해봤는데 이제 도지코인은 220원을 지지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하락 시나리오도 있는 만큼 다각화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도박과 같다라고 할 정도의 또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POW 코인에 관한 분석까지 함께 해드렸고요. 또 비트코인의 가치에 관한 언급들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